뉴욕시의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공병의 날 행사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최 측이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0원 이상 오르면서 1,430원을 넘어섰고 증시는 대폭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발동에 러시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충전소를 대폭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시정부 소속 공무 차량을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3일 시 행정서비스국 집계를 인용해 시청부 소속 공무 차량 4,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행정서비스국은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3년이나 속도를 앞당긴 것입니다. 시행정서비스국이 주문한 전기차에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용 차량, 픽업 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청소국 또한 전기차 청소 차량을 7대 주문했습니다. 시교통국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브롱스와 브루클린, 퀸즈의 고속 충전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택시 리무진국과 협력해 옐로캡이나 우버 운전자들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고속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퀸즈 코트 스퀘어, 맨해튼 델란시 액세스 충전소에서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또한 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공병의 날 행사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최 측이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미 접수 신청자가 모집 예정이었던 500명을 훌쩍 넘기며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만큼 코로나19 위험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키스그룹 관계자들이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행사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행사 신청 당시 발급받은 QR코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이번 공병의 날 행사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가수로 널리 알려진 현숙과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신인선을 초대 가수로 초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은 매년 한국 어버이날에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어르신들 약 2,50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모친 이순근 여사가 작년에 영면한 후에는 이와 같은 행사가 미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뉴욕에서 공병의 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키스그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0원 이상 오르면서 1,430원을 넘어섰고 증시는 대폭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2원으로 마감됐으며 장중 한때 1,435.1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환율은 최저치가 1,408.4원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하루에 20원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 폭등으로 코스피는 3% 이상, 코스닥은 5%가량 폭락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발동에 러시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과 가짜 투표 진행은 힘이나 자신감의 징후가 아니라 그 반대이며 러시아와 푸틴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징후가 러시아군 붕괴의 시작인지에 대해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러시아가 어렵다는 징후며 러시아군은 싸우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사기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우린 직접적으로 비공개로 러시아 고위급과 소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러시아에 치명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며 대만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 입장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점을 고려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대만 분쟁 대응에 앞서 한국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내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 때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펠로시 의장 및 하원의원 6명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펠로시 의장도 내가 휴가 중인 상황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양국 동맹은 경제 분야 및 최첨단 기술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시민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6명은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답변이 35%에 그친 반면 56%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였으며 53%는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유력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주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 등이며 이 중 누구도 대세로 간주되는 유력한 주자는 없습니다. 한편 공화당 지지자들은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답변 46%보다도 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달러화의 기록적 초강세로 국제유가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주 7%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히 4주 연속 내리면서 최장기간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78달러로 지난 6월 말 종가 105.76달러보다 약 26% 떨어졌으며 북해 브렌트유도 0.87% 빠진 배럴당 84.29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연준의 공격적 통화 긴축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어제 상하이 거래소에서 주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차이나 홍차오 그룹 주가도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및 강달러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지난달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대도시권은 아리조나주 피닉스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월렛허브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및 메사 스카츠데일 대도시권이 물가 상승 종합점수가 92.11로 소비자 가격지수가 2개월 전보다 0.8%, 1년 전보다는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위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와 샌디 스프링스,
로스웰 대도시권으로 소비자 가격 지수가 2개월 전보다 1.3%, 1년 전보다는 11.7% 올랐고 3위는 플로리다주의 탐파, 세인트 피터스버그, 클리어워터로 나타났습니다. 4위 역시 플로리다주로 마이애미와 포트 로더데일, 웨스트 팜비치 등 플로리다 남부 대도시권으로 소비자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10.7% 올랐고 5위는 텍사스주의 달라스 포트 워스 지역으로 1년 전보다 9.4% 상승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및 샌버나디노권역, 콜로라도주의 덴버 오로라권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콜롬비아 권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뉴욕시 및 뉴욕권역은 21위에 그쳤고 롱비치와 애너하임을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도 20위로 조사됐으며 이들 대도시는 물류 공급이 다른 대도시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8년 이후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저가 매수 전략이 올해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뉴욕 증시가 급락한 뒤에도 반등 없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로 알고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하루 1% 급락한 이후 그 다음에도 평균 1.2% 추가 하락하는 등 스탠더드 앤 푸어 지수 급락 뒤 추가 하락폭이 지난 1931년 이후 9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미들은 장기적 수익을 기대하고 추락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2020년 6월 이후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한 9월 13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하루 매수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20억 달러 이상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상장지수 펀드 FTF와 뮤추얼 펀드에서도 돈을 빼기는커녕 돈을 넣고 있으며 올 들어 이들 펀드는 890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미들은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주축인 우파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우 성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45살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40대 여성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 총선 승리를 이끈 극우 정당의 대표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정부 지출 확대와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Nuovamente orgogliosi di essere italiani, di sventolare la bandiera tricolore.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멜로니는 10대 때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창설한 네오파시스트 성향 정치단체 이탈리아 사회운동에 가입했고 2012년 이탈리아 형제들을 창당했습니다. 선명한 극우 색채로 지지세를 확장해온 그의 집권으로 이탈리아 내 국수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반이민, 반난민, 반동성애 정책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르는 멜로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Pare che il centrodestra abbia la meglio sul centrosinistra e ci aspetta un futuro molto incerto. 이달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선 신나치의 뿌리를 든 스웨덴 민주당이 20% 넘는 득표율로 원내 제2당에 올랐고 6월에 총선을 치른 프랑스에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우파의 간판이 됐습니다. 유럽 내 극우 세력의 약진에 이어 이탈리아에선 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등 주요 현안에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결속을 해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는 두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이란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앞. Down with terrorist regime of Iran. Regime change in Iran.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입니다. 아미니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란 경찰은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심장마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서에서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We are here to chant what the Iranians are chanting in front of tanks and in front of bullets and the freedom that we have here. 주말 내내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이란 정권에 항의하고 이란 국민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선 이란 정권의 복장 규정에 항거하는 시위대가 머리 두건을 불태우고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I cut in my hair because many of my sister in Iran they gonna die maybe tomorrow because of hijab and I don't want it. 아미니가 사망한 지난 16일 이후 이란 전역에선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미동포 프로골퍼 데니얼 강이 어제 LPGA 투어 월마트 아카소 챔피언십에서 태국 선수 아타야 따티쿤과의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동한 뒤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자살한 한인 동포가 74명이며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재외국민이 9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급된 연방정부 실업수당 중 사기 및 불법 청구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무려 456억 달러로 지난해 6월 추산액 160억 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미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가 열대성 폭풍 북항에 따라 오늘 세 번째로 취소돼 아예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5일 퀸즈 지방검찰청이 실시한 총기 자진 반납 및 바이백 프로그램에서 총기 62정이 회수됐으며 이날 반납된 총기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여부를 추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보상이 제공됐습니다. 미국 대기업에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법인세 납부액 1위, 아마존이 2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항공이 영국 컨설팅 업체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항공사 9위에 선정됐으며 카타르 항공이 영예의 1위에 올랐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